우산 가게 할아버지. 비가 유난히 많이 내리던 여름, 서울 골목 어귀에 작은 우산 가게가 하나 있었다. 주인 할아버지는 올해 83살. 낡은 나무 간판엔 희미하게 하늘가게라고 적혀 있었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자동 우산에 밀려 가게는 거의 손님이 없었지만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9시 정확히 문을 열고 비 오는 날이면 작은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곤 했다. 어느 날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던 오후, 초등학교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비에 흠뻑 젖은 채 가게 앞에 멈춰섰다. 저기요, 우산 얼마예요? 할아버지는 아이를 바라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학생은 오늘 할인 100원. 진짜요? 아이는 주머니를 뒤져 꾸깃한 100원을 꺼냈고 할아버지는 작고 노란 우산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 우산 주인을 잘 만났네. 아주 착한 친구랑 함께 간다니까. 아이는 우산을 들고 씩 웃으며 달려갔다. 그날 이후 비가 오는 날이면 종종 그 아이가 우산을 쓰고 지나가곤 했다. 때로는 친구들과, 때로는 엄마와 함께. 그 아이는 매번 할아버지에게 손을 흔들었다. 시간이 지나 어느새 가을, 그리고 겨울. 비가 아닌 눈이 내리던 어느 날 하늘가게는 문을 열지 않았다. 며칠 후 골목 입구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었다. 하늘가게 우산 할아버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종이 아래엔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 제 첫 번째 우산을 기억해요.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노란 우산 아이가. 그날 이후 하늘가게 자리엔 벽화가 생겼다. 작은 노란 우산 아래 웃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과 그 옆에 비 오는 날이 따뜻했던 이유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우산가게 할아버지 이야기가 따스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빗속의 합주. 지하철 입구에서 바이올린을 켜던 노인은 비가 오자 연주를 멈췄다. 우산도 없고 케이스엔 동전 몇 개뿐이었다. 노인은 갸름한 얼굴에 주름이 많은 어느 중년 음악가. 비가 내리자 악보가 젖을까봐 살짝 떨리는 손으로 활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힘이 없군. 그때 우산 하나가 노인의 머리 위로 펼쳐졌다. 중학생쯤 돼 보이는 소년이었다. 계속 연주해주세요. 소년의 눈망울은 촉촉히 빛났다. 노인은 잠시 소년을 바라보다 다시 활을 들었다. 이번엔 전과 달랐다. 비와 선율이 섞여 한 소절이 노래했고 곧 지나가던 청소원 아저씨가 빗자루를 마치 드러머처럼 두드려 박자를 만들어냈다. 아이 하나가 장난스레 흥얼거렸고 정장 차림의 직장인 몇몇은 스마트폰 손전등으로 멋진 무대 조명을 만들어주었다. 어느새 작은 우산 속 관객 합주단이 만들어진 것이다. 연주가 끝나고 사람들은 우레 같은 박수 대신 작은 탄성을 흘렸다. 소년도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사라졌다. 노인이 케이스를 열어보니 빛바랜 악보 한 장과 메모가 들어있었다. 저는 바이올린을 포기했었어요. 오늘 다시 잡을 용기를 얻고 가요. 고맙습니다. 노인은 그날 밤 낡은 현을 갈았다. 그리고 다음 날도 비가 와도 그 자리에서 연주를 시작했다. 누군가 오늘의 용기를 필요로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건네는 작은 응원도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빗속의 합주 이야기가 따스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셔츠 한 벌. 지훈은 자취 4년차 대학생. 집에 가는 건 방학 때 한두 번. 아빠와의 연락은 주로 짧은 문자. 아빠, 등록금 넣어줘요. 넣었다. 밥은 챙겨 먹고. 언제부턴가 지훈은 아빠와 대화할 때 어색해졌다. 카카오톡으로 이모티콘이라도 보내면 답장은 응응. 전화는 항상 1분 안에 끝났다. 가끔 친구들이 너 아빠랑 사이 어때? 라고 물으면 지훈은 그냥 웃으며 넘겼다. 뭐 그냥 딱 필요한 얘기만 해. 그런 사이야. 그러던 어느 날 지후가 아르바이트하다 셔츠에 커피를 쏟았다. 면접도 앞두고 있었는데 옷 살 돈은 없고 시간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나 셔츠 하나만 사줄 수 있어? 무슨 색? 그냥 하얀 거. 다음날 아침 택배가 도착했다. 포장도 없이 얇은 종이봉투에 하얀 셔츠 한 벌. 그 안에는 아무 쪽지도 편지도 없었다. 지훈은 셔츠를 꺼내 입으려다 주머니에서 뭔가 발견했다. 작은 영수증, 그리고 그 옆에 조용히 적힌 볼펜으로 눌러 쓴 한 줄. 넌 항상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입고 가. 지훈은 그 셔츠를 입고 면접을 봤다.
그리고 떨어졌지만 이상하게 울지 않았다. 셔츠는 세탁기에 돌리고 그 영수증은 책상 한 구석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진짜 사랑은 말보다 행동에 담기고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셔츠 한 벌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바둑 한 수. 동네 공원 바둑판. 하얀 머리카락의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옆에서는 퇴직 후 매일 바둑 들어오는 아저씨들이 웅성였다. 그때 옆 벤치에 앉아 있던 할머니가 슬쩍 다가왔다. 나도 한 판 둬도 되겠소? 아저씨들은 피식 웃었다. 에이, 바둑은 머리 싸움인데 할머니가 되겠어요? 에이, 할머니가 무슨 바둑을 둬요? 그냥 구경만 하세요. 그때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도 옛날엔 기원에서 좀 두던 사람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아저씨가 맞붙었는데 열수도 안 돼서 판세가 흔들렸다. 잠깐만. 이 수는 뭐지? 결국 판은 깔끔하게 끝났다. 아저씨는 멍하니 웃고 구경꾼들은 박수를 쳤다. 할머니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바둑대회에서 상을 받는 모습이었다. 내가 이제는 손이 떨려서 자주 못 두지만 바둑이 내 인생의 벗이었지. 그날 이후 공원 바둑판은 늘 북적였다. 아저씨들은 일부러 할머니 차례를 기다리며 배우려 했고 동네에선 바둑 할머니라는 별명이 붙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실력과 열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솜씨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할머니의 바둑 한 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풍선 편지. 초등학교 3학년 서진이는 말이 없었다. 쉬는 시간에도 조용히 책만 읽고 급식 시간엔 밥을 반쯤 남겼다. 아이들과 놀지도 웃지도 않았다. 담임 선생님은 늘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서진아, 혹시 요즘 마음이 조금 힘들까? 서진이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냥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서요. 며칠 후 학교에선 풍선에 소원을 적어 날리는 행사가 열렸다. 아이들은 대통령 될래요, 강아지 갖고 싶어요 하며 환호했지만 서진이는 말없이 풍선을 꼭 쥐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하늘로 보내고 싶은 편지예요. 그날 저녁 교실 청소를 하던 선생님은 교탁 위에 조심스레 놓인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풍선실이 살짝 묶여 있었고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엄마, 나 요즘도 잘 지내는 척하고 있어. 말 안 하면 안 힘든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가끔은 나도 크게 울고 싶어. 선생님은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서진이를 불러 말없이 안아주었다. 선생님이 꼭 안아주고 싶었어. 서진이는 처음으로 선생님 품에서 작게 훌쩍이며 말했다. 사람 앞에서 우는 거 오랜만이에요. 그날 이후 서진이는 매일 한마디씩 말을 꺼냈다. 오늘은 누가 도시락 반찬 나눠줬어요. 선생님, 저 꿈에 엄마 나왔어요.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풍선 행사 날 서진이는 웃으며 풍선을 높이 들었다. 이번엔 진짜로 날려야죠. 하늘 위로 떠오르는 풍선. 그 끝에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엄마, 나 이제 잘 지내는 척 안 할래. 대신 진짜 잘 살아볼게. 누구에게는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풍선 하나가 무너지려는 마음을 살며시 잡아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풍선 편지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단골. 시골 읍내 허름한 국밥집. 40년을 지켜온 주인 아주머니는 요즘 매일같이 고민에 잠겼다. 이젠 그만해야 하나. 손님도 없고 나이도 들었고. 그날도 저녁 무렵 가게는 텅 비어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중년의 한 남자가 들어왔다. 아직도 하시네요. 낯선 듯 익숙한 얼굴. 아주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기억을 더듬었다. 남자는 국밥을 시켜놓고 숟가락을 들기 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어릴 적에 엄마랑 여기 자주 왔었거든요. 엄마가 세상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드신 것도 이 집 국밥이었어요. 아주머니 손이 잠시 멈췄다. 머릿속에 스쳐간다. 늘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국밥 2그릇 하던 여인의 모습. 남자는 국밥을 한 숟갈 떼고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엄마 생각나서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제가 마지막 단골이 되면 좋겠네요. 계산을 하며 남자가 지갑을 열었는데
안에서 색바랜 쿠폰 한 장이 툭 떨어졌다. 아주머니는 눈이 동그래졌다. 어머, 이게 아직도? 그건 오래전 가게에서 도장 찍어주던 국밥 쿠폰이었다. 반쯤밖에 찍히지 않은 오래된 종이. 남자는 멋쩍게 웃었다. 엄마랑 모으던 건데 이상하게 버리질 못했네요. 순간 아주머니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다. 그날 이후 가게는 여전히 한산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시 불을 지필 이유를 찾았다. 국밥 한 그릇의 온기는 세월을 건너 추억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골 이야기가 따스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두 2개의 위로. 겨울 저녁 퇴근길 지하철 안. 창밖은 이미 어두웠고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다. 지친 얼굴로 앉아있는 30대 남자.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그는 그냥 눈 감고 한숨만 내쉰다. 오늘도 팀장한테 깨졌고 아침부터 겨우 컵라면 하나 먹은 게 전부였다. 문득 핸드폰을 열어보니 어머니가 보낸 문자 2줄. 오늘 날씨 많이 춥다.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너 좋아하는 반찬 해놨는데 못 오냐? 답장을 쓰려다 꺼버렸다.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았다. 아무것도. 바로 그때 앞에 앉은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비닐봉지를 열며 말을 건넸다. 이거 좀 드세요. 금방 찐 만두예요.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배 안 고파요. 아주머니는 대답 대신 만두 2개를 조심스레 종이에 싸서 그의 손에 꼭 쥐어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우리 아들도 요즘 자꾸 저런 표정으로 다녀요. 지금은 멀리 있어서 따뜻한 거 하나도 못 챙겨줘요. 그래서 그냥 주고 싶었어요. 남자는 아무 말도 못했다. 조금 식어가던 마음속 어딘가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무언가가 들어오는 기분이었다. 만두를 바라보다 그는 작게 감사합니다를 속삭였다. 잠시 뒤 지하철이 그의 정거장에 도착했고 그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다. 엄마 밥 먹고 싶다. 주말에 갈게. 만두 2개처럼 사소한 온기가 지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따뜻함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만두 2개의 위로 이야기가 따스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빵집의 비늘 단골. 40년째 같은 자리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박 사장은 요즘 손님이 줄어 장사가 예전만 못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매주 수요일마다 꼭 한 노인이 와서 팥빵 하나와 우유 한 병을 사갔다. 그 노인은 말도 거의 안 하고 돈을 낼 때면 항상 10,000원짜리를 내며 잔돈은 받지 않았다. 박 사장은 처음엔 착한 손님이네 하고 고마워했지만 이게 3년이나 이어지니 문득 궁금해졌다. 어느 날 참다 못해 박 사장이 물었다. 아이고 어르신, 이렇게 매주 오셔서 잔돈도 안 받으시고 혹시 이유라도 있으신 건가요? 노인은 잠시 말이 없더니 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40년 전 이 빵집이 처음 문 열었을 때 전 여기서 외상으로 빵을 얻어먹던 고등학생이었어요. 집이 어려워서 점심도 못 먹을 때가 많았죠. 그때 사장님의 아버지가 학생 공부하려면 배부터 채워야지 하면서 그냥 빵을 주셨어요. 박 사장은 깜짝 놀랐다. 그 노인의 얼굴을 보니 가게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 아버지 옆에서 빵을 들고 웃던 소년이 있었다. 노인은 빵을 꼭 주며 말했다. 그때 먹은 빵 맛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이건 그 빚 갚는 중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다 못 갚고 갈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주 노인은 오지 않았다. 며칠 뒤 우편으로 도착한 편지 봉투 안에 10,000원짜리 다발과 짧은 메모 한 장이 있었다.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그 빵의 따뜻함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사장은 빵을 꺼낼 때마다 언젠가 아버지가 했던 말을 조용히 되뇌었다. 배고픈 사람한텐 빵이 빚이 아니라 선물이어야 한다. 빵집의 비밀 단골 이야기가 따스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구두. 아버지는 평생 버스 운전사였다. 겨울이면 새벽 3시에 출근해 손끝이 얼어붙은 채로 핸들을 잡으셨다. 여름이면 땀에 흠뻑 젖은 셔츠를 갈아입을 새도 없이 하루 종일 달리셨다. 아버지의 신발은 늘 닳아 있었다. 밑창은 삐걱거렸고 앞코엔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같은 말만 했다. 괜찮다. 신발은 달아야 제맛이지. 그렇게 세월을 견디며 30년을 버티고 퇴직식 날 회사에서 번쩍이는 새 구두 한 켤레를 선물 받으셨다. 주변 동료들이 박수를 치자 아버지는 멋쩍게 웃으셨다. 이런 건 내가 싫을 데가 없는데. 그리고 그대로 신발장 구석에 넣어두셨다. 세월은 또 흘렀고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장을 치르던 날 아들은 집안을 정리하다가 먼지가 가득 쌓인 구두 상자를 발견했다. 뚜껑을 열자 새까맣게 윤이 난 구두 한 켤레, 그리고 그 아래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퇴직하면 꼭 여행 가자. 새 구두 신고 아들이랑 나란히 걸어보고 싶다. 아들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가 번져갔다. 그런데 종이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덧붙어 있었다. 혹시 내가 그 길을 같이 못 걷더라도 아들이 이 구두를 신고 아빠 목까지 걸어가면 좋겠다. 아들은 조용히 구두를 꺼내 발에 신어보았다. 약간 헐거웠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는 듯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래, 잘했다. 이제 내 길을 걸어라. 부모의 삶은 늘 자식의 길을 닦는 여정이었고 남은 길은 결국 자식이 이어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구두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빠의 나무. 어린 시절 한 남자아이는 집 앞마당에 작은 도토리를 심었어. 아빠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지. 이건 내 나무다. 앞으로 쭉 지켜보고 가끔 물도 주고 같이 크는 거야. 아이는 매일 학교 갔다 오면 그 나무에 물을 주며 자랐고 아빠는 항상 그 곁에서 많이 컸네 하며 어깨를 토닥여주곤 했어. 그러다 아이가 중학생이 될 무렵 아빠는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아이는 한동안 그 나무를 쳐다보지도 않았지. 아빠 없이 커가는 게 싫었거든.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고등학생이 된 어느 날 문득 창밖을 보니 어린 시절 심었던 그 도토리 나무가 훌쩍 자라 잎을 가득 달고 있는 거야. 바람에 잎이 흔들리며 많이 컸네 하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그날 이후로 아이는 매일 그 나무에 물을 주며 나무 아래서 책도 읽고 친구들과 사진도 찍었어.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어 결혼도 하고 아이가 생겼을 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가 말했어. 여기 아빠의 나무가 있단다. 아빠가 어릴 때 심었던 거야. 이제는 내가 가끔 물을 주고 지켜보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무를 올려다봤어.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서 있었지. 부모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세월 속에 뿌리내려 우리를 지켜준다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빠의 나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암호화된 기억. 2042년 사람들은 싫은 기억을 삭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한다. 지혁이는 지난 연애의 기억을 지우려 했다. 잊어야 앞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삭제 절차는 간단했다. 의자에 앉아 승인 버튼만 누르면 끝.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시스템은 이렇게 물었다. 삭제 전 이 기억이 당신에게 남긴 배운 점을 메모하세요. 지혁이는 펜을 들었다가 멈췄다. 그녀를 사랑했던 시간은 정말 전부 쓸모없었을까? 그는 몇 줄 적기 시작했다. 나를 더 솔직하게 만든 사람. 사랑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다는 걸 알게 해준 사람. 상처도 내 몫의 성장이라는 걸 가르쳐준 사람. 적고 나니 눈물이 났다. 시스템은 다시 물었다. 삭제 대신 보관 암호화로 전환하시겠습니까? 지혁이는 예를 눌렀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평소엔 열람 권한이 없고 진짜 필요할 때만 열 수 있는 암호화 파일이 된 것이다. 몇 년 후 지혁이는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 그리고 어느 날 포옹한 채로 속삭였다. 예전엔 사랑이 무서웠어. 근데 이제 알겠어. 진짜 용기는 좋았던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언젠가 다시 볼 용기를 갖는 거라는 걸. 그 순간 지혁의 뇌 속에 조용한 알림이 떴다. 암호화된 기억 파일이 안정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삭제 버튼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랑의 가치는 결과보다 과정에 있습니다. 헤어졌다고 해서 그 시간이 쓸모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때의 배움이 지금의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힘든 기억도 결국 나를 만든 재료이기 때문에 나를 좀 더 사랑하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징어의 기억. 1950년 6월 전쟁터 한복판. 젊은 병사 손지혁은 고작 25살이었다. 그는 가족을 뒤로하고 총을 들었다. 하지만 전쟁은 잔인했다. 총성이 빗발치던 전선.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75여 년 뒤 6.25 유해 발굴 현장에서 한 구의 유해가 발견됐다. 두개골 왼쪽엔 총상이 뚜렷했고 인식표는 없었다. 남은 건 치아와 세월을 견딘 뼈였다. 발굴단은 조심스레 DNA를 대조했다. 그리고 드디어 유가족이 확인되었다. 그는 바로 손지혁.
전쟁터로 향할 당시 3살과 5살 두 딸을 두고 떠났던 아버지였다. 80세가 된 큰딸은 아버지의 이름을 듣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오징어를 사오던 다정한 모습뿐이었다. 그녀는 우수에 가득 찬 눈으로 말했다. 내게 남은 아버지의 마지막 기억은 아버지가 사주시던 씹을수록 달콤했던 그 오징어 맛이었어요. 70년 만에 이어진 만남. 그날 전쟁이 빼앗아간 건 청춘이었지만 세월도 끊지 못한 건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쓰러진 청춘. 그들의 피와 눈물이 이 땅의 자유를 지켰습니다. 75년의 세월도 지우지 못한 이름. 그들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영웅입니다. 오징어의 기억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풍선 편지. 초등학교 3학년 서진이는 말이 없었다. 쉬는 시간에도 조용히 책만 읽고 급식 시간엔 밥을 반쯤 남겼다. 아이들과 놀지도 웃지도 않았다. 담임 선생님은 늘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서진아, 혹시 요즘 마음이 조금 힘들까? 서진이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냥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서요. 며칠 후 학교에선 풍선에 소원을 적어 날리는 행사가 열렸다. 아이들은 대통령 될래요, 강아지 갖고 싶어요 하며 환호했지만 서진이는 말없이 풍선을 꼭 쥐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하늘로 보내고 싶은 편지예요. 그날 저녁 교실 청소를 하던 선생님은 교탁 위에 조심스레 놓인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풍선실이 살짝 묶여 있었고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엄마, 나 요즘도 잘 지내는 척하고 있어. 말 안 하면 안 힘든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가끔은 나도 크게 울고 싶어. 선생님은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서진이를 불러 말없이 안아주었다. 선생님이 꼭 안아주고 싶었어. 서진이는 처음으로 선생님 품에서 작게 훌쩍이며 말했다. 사람 앞에서 우는 거 오랜만이에요. 그날 이후 서진이는 매일 한마디씩 말을 꺼냈다. 오늘은 누가 도시락 반찬 나눠줬어요. 선생님, 저 꿈에 엄마 나왔어요.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풍선 행사 날 서진이는 웃으며 풍선을 높이 들었다. 이번엔 진짜로 날려야죠. 하늘 위로 떠오르는 풍선. 그 끝에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엄마, 나 이제 잘 지내는 척 안 할래. 대신 진짜 잘 살아볼게. 누구에게는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풍선 하나가 무너지려는 마음을 살며시 잡아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풍선 편지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바둑 한 수. 동네 공원 바둑판. 하얀 머리카락의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옆에서는 퇴직 후 매일 바둑 들어오는 아저씨들이 웅성였다.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슬쩍 다가왔다. 나도 한판 둬도 되겠소? 아저씨들은 피식 웃었다. 에이, 바둑은 머리 싸움인데 할머니가 되겠어요? 에이, 할머니가 무슨 바둑을 둬요. 그냥 구경만 하세요. 그때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도 옛날엔 기원에서 좀 두던 사람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아저씨가 맞붙었는데 열수도 안 돼서 판세가 흔들렸다. 잠깐만, 이 수는 뭐지? 결국 판은 깔끔하게 끝났다. 아저씨는 멍하니 웃고 구경꾼들은 박수를 쳤다. 할머니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바둑대회에서 상을 받는 모습이었다. 내가 이제는 손이 떨려서 자주 못 두지만 바둑이 내 인생의 벗이었지. 그날 이후 공원 바둑판은 늘 북적였다. 아저씨들은 일부러 할머니 차례를 기다리며 배우려 했고 동네에선 바둑 할머니라는 별명이 붙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실력과 열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솜씨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할머니의 바둑 한 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단골. 시골 읍내 허름한 국밥집. 40년을 지켜온 주인 아주머니는 요즘 매일같이 고민에 잠겼다. 이젠 그만해야 하나. 손님도 없고 나이도 들었고. 그날도 저녁 무렵 가게는 텅 비어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중년의 한 남자가 들어왔다. 아직도 하시네요. 낯선 듯 익숙한 얼굴. 아주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기억을 더듬었다. 남자는 국밥을 시켜놓고 숟가락을 들기 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어릴 적에 엄마랑 여기 자주 왔었거든요. 엄마가 세상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드신 것도 이 집 국밥이었어요. 아주머니 손이 잠시 멈췄다. 머릿속에 스쳐간다. 늘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국밥 2그릇 하던 여인의 모습. 남자는 국밥을 한 숟갈 떼고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엄마 생각나서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제가 마지막 단골이 되면 좋겠네요. 계산을 하며 남자가 지갑을 열었는데 안에서 색바랜 쿠폰 한 장이 툭 떨어졌다. 아주머니는 눈이 동그래졌다. 어머, 이게 아직도? 그건 오래전 가게에서 도장 찍어주던 국밥 쿠폰이었다. 반쯤밖에 찍히지 않은 오래된 종이. 남자는 멋쩍게 웃었다. 엄마랑 모으던 건데 이상하게 버리질 못했네요. 순간 아주머니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다. 그날 이후 가게는 여전히 한산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시 불을 지필 이유를 찾았다. 국밥 한 그릇의 온기는 세월을 건너 추억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골 이야기가 따스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두 2개의 위로. 겨울 저녁 퇴근길 지하철 안. 창밖은 이미 어두웠고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다. 지친 얼굴로 앉아있는 30대 남자.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그는 그냥 눈 감고 한숨만 내쉰다. 오늘도 팀장한테 깨졌고 아침부터 겨우 컵라면 하나 먹은 게 전부였다. 문득 핸드폰을 열어보니 어머니가 보낸 문자 2줄. 오늘 날씨 많이 춥다.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너 좋아하는 반찬 해놨는데 못 오냐? 답장을 쓰려다 꺼버렸다.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았다. 아무것도. 바로 그때 앞에 앉은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비닐봉지를 열며 말을 건넸다. 이거 좀 드세요. 금방 찐 만두예요.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배 안 고파요. 아주머니는 대답 대신 만두 2개를 조심스레 종이에 싸서 그의 손에 꼭 쥐어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우리 아들도 요즘 자꾸 저런 표정으로 다녀요. 지금은 멀리 있어서 따뜻한 거 하나도 못 챙겨줘요. 그래서 그냥 주고 싶었어요. 남자는 아무 말도 못했다. 조금 식어가던 마음속 어딘가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무언가가 들어오는 기분이었다. 만두를 바라보다 그는 작게 감사합니다를 속삭였다. 잠시 뒤 지하철이 그의 정거장에 도착했고 그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다. 엄마 밥 먹고 싶다. 주말에 갈게. 만두 2개처럼 사소한 온기가 지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따뜻함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만두 2개의 위로 이야기가 따스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빗속의 합주. 지하철 입구에서 바이올린을 켜던 노인은 비가 오자 연주를 멈췄다. 우산도 없고 케이스엔 동전 몇 개뿐이었다. 노인은 갸름한 얼굴에 주름이 많은 어느 중년 음악가. 비가 내리자 악보가 젖을까봐 살짝 떨리는 손으로 활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힘이 없군. 그때 우산 하나가 노인의 머리 위로 펼쳐졌다. 중학생쯤 돼 보이는 소년이었다. 계속 연주해주세요. 소년의 눈망울은 촉촉히 빛났다. 노인은 잠시 소년을 바라보다 다시 활을 들었다. 이번엔 전과 달랐다. 비와 선율이 섞여 한 소절이 노래했고 곧 지나가던 청소원 아저씨가 빗자루를 마치 드러머처럼 두드려 박자를 만들어냈다. 아이 하나가 장난스레 흥얼거렸고 정장 차림의 직장인 몇몇은 스마트폰 손전등으로 멋진 무대 조명을 만들어주었다. 어느새 작은 우산 속 관객 합주단이 만들어진 것이다. 연주가 끝나고 사람들은 우레 같은 박수 대신 작은 탄성을 흘렸다. 소년도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사라졌다. 노인이 케이스를 열어보니 빛바랜 악보 한 장과 메모가 들어있었다. 저는 바이올린을 포기했었어요. 오늘 다시 잡을 용기를 얻고 가요. 고맙습니다. 노인은 그날 밤 낡은 현을 갈았다. 그리고 다음 날도 비가 와도 그 자리에서 연주를 시작했다. 누군가 오늘의 용기를 필요로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건네는 작은 응원도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빗속의 합주 이야기가 따스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빵집의 비밀 단골. 40년째 같은 자리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박 사장은 요즘 손님이 줄어 장사가 예전만 못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매주 수요일마다 꼭 한 노인이 와서 팥빵 하나와 우유 한 병을 사갔다. 그 노인은 말도 거의 안 하고 돈을 낼 때면 항상 10,000원짜리를 내며 잔돈은 받지 않았다. 박 사장은 처음엔 착한 손님이네 하고 고마워했지만 이게 3년이나 이어지니 문득 궁금해졌다.
어느 날 참다 못해 박 사장이 물었다. 아이고 어르신, 이렇게 매주 오셔서 잔돈도 안 받으시고 혹시 이유라도 있으신 건가요? 노인은 잠시 말이 없더니 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40년 전 이 빵집이 처음 문 열었을 때 전 여기서 외상으로 빵을 얻어먹던 고등학생이었어요. 집이 어려워서 점심도 못 먹을 때가 많았죠. 그때 사장님의 아버지가 학생 공부하려면 배부터 채워야지 하면서 그냥 빵을 주셨어요. 박 사장은 깜짝 놀랐다. 그 노인의 얼굴을 보니 가게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 아버지 옆에서 빵을 들고 웃던 소년이 있었다. 노인은 빵을 꼭 주며 말했다. 그때 먹은 빵 맛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이건 그 빚 갚는 중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다 못 갚고 갈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주 노인은 오지 않았다. 며칠 뒤 우편으로 도착한 편지 봉투 안엔 10,000원짜리 다발과 짧은 메모 한 장이 있었다.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그 빵의 따뜻함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사장은 빵을 꺼낼 때마다 언젠가 아버지가 했던 말을 조용히 되뇌었다. 배고픈 사람한텐 빵이 빚이 아니라 선물이어야 한다. 빵집의 비밀 단골 이야기가 따스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셔츠 한 벌. 지훈은 자취 4년차 대학생. 집에 가는 건 방학 때 한두 번. 아빠와의 연락은 주로 짧은 문자. 아빠, 등록금 넣어줘요. 넣었다. 밥은 챙겨 먹고. 언제부턴가 지훈은 아빠와 대화할 때 어색해졌다. 카카오톡으로 이모티콘이라도 보내면 답장은 응응. 전화는 항상 1분 안에 끝났다. 가끔 친구들이 너 아빠랑 사이 어때? 라고 물으면 지훈은 그냥 웃으며 넘겼다. 그냥 딱 필요한 얘기만 해. 그런 사이야. 그러던 어느 날 지후가 아르바이트하다 셔츠에 커피를 쏟았다. 면접도 앞두고 있었는데 옷 살 돈은 없고 시간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나 셔츠 하나만 사줄 수 있어? 무슨 새? 그냥 하얀 거. 다음날 아침 택배가 도착했다. 포장도 없이 얇은 종이봉투에 하얀 셔츠 한 벌. 그 안에는 아무 쪽지도 편지도 없었다. 지훈은 셔츠를 꺼내 입으려다 주머니에서 뭔가 발견했다. 작은 영수증, 그리고 그 옆에 조용히 적힌 볼펜으로 눌러 쓴 한 줄. 넌 항상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입고 가. 지훈은 그 셔츠를 입고 면접을 봤다. 그리고 떨어졌지만 이상하게 울지 않았다. 셔츠는 세탁기에 돌리고 그 영수증은 책상 한 구석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진짜 사랑은 말보다 행동에 담기고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셔츠 한 벌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구두. 아버지는 평생 버스 운전사였다. 겨울이면 새벽 3시에 출근해 손끝이 얼어붙은 채로 핸들을 잡으셨다. 여름이면 땀에 흠뻑 젖은 셔츠를 갈아입을 새도 없이 하루 종일 달리셨다. 아버지의 신발은 늘 닳아 있었다. 밑창은 삐걱거렸고 앞코엔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같은 말만 했다. 괜찮다. 신발은 달아야 제맛이지. 그렇게 세월을 견디며 30년을 버티고 퇴직식 날 회사에서 번쩍이는 새 구두 한 켤레를 선물 받으셨다. 주변 동료들이 박수를 치자 아버지는 멋쩍게 웃으셨다. 이런 건 내가 실을 데가 없는데. 그리고 그대로 신발장 구석에 넣어두셨다. 세월은 또 흘렀고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장을 치르던 날 아들은 집안을 정리하다가 먼지가 가득 쌓인 구두 상자를 발견했다. 뚜껑을 열자 새까맣게 윤이 난 구두 한 켤레, 그리고 그 아래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퇴직하면 꼭 여행 가자. 새 구두 신고 아들이랑 나란히 걸어보고 싶다. 아들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가 번져갔다. 그런데 종이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덧붙어 있었다. 혹시 내가 그 길을 같이 못 걷더라도 아들이 이 구두를 신고 아빠 목까지 걸어가면 좋겠다. 아들은 조용히 구두를 꺼내 발에 신어보았다. 약간 헐거웠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는 듯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래, 잘했다. 이제 내 길을 걸어라. 부모의 삶은 늘 자식의 길을 닦는 여정이었고 남은 길은 결국 자식이 이어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구두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빠의 나무. 어린 시절 한 남자아이는 집 앞마당에 작은 도토리를 심었어. 아빠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지. 이건 내 나무다.
앞으로 쭉 지켜보고 가끔 물도 주고 같이 크는 거야. 아이는 매일 학교 갔다 오면 그 나무에 물을 주며 자랐고 아빠는 항상 그 곁에서 많이 컸네 하며 어깨를 토닥여주곤 했어. 그러다 아이가 중학생이 될 무렵 아빠는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아이는 한동안 그 나무를 쳐다보지도 않았지. 아빠 없이 커가는 게 싫었거든.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고등학생이 된 어느 날 문득 창밖을 보니 어린 시절 심었던 그 도토리 나무가 훌쩍 자라 잎을 가득 달고 있는 거야. 바람에 잎이 흔들리며 많이 컸네 하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그날 이후로 아이는 매일 그 나무에 물을 주며 나무 아래서 책도 읽고 친구들과 사진도 찍었어.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어 결혼도 하고 아이가 생겼을 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가 말했어. 여기 아빠의 나무가 있단다. 아빠가 어릴 때 심었던 거야. 이제는 내가 가끔 물을 주고 지켜보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무를 올려다봤어.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서 있었지. 부모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세월 속에 뿌리내려 우리를 지켜준다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빠의 나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암호화된 기억. 2042년 사람들은 싫은 기억을 삭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한다. 지혁이는 지난 연애의 기억을 지우려 했다. 잊어야 앞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삭제 절차는 간단했다. 의자에 앉아 승인 버튼만 누르면 끝.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시스템은 이렇게 물었다. 삭제 전 이 기억이 당신에게 남긴 배운 점을 메모하세요. 지혁이는 펜을 들었다가 멈췄다. 그녀를 사랑했던 시간은 정말 전부 쓸모 없었을까? 그는 몇 줄 적기 시작했다. 나를 더 솔직하게 만든 사람. 사랑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다는 걸 알게 해준 사람. 상처도 내 몫의 성장이라는 걸 가르쳐준 사람. 적고 나니 눈물이 났다. 시스템은 다시 물었다. 삭제 대신 보관 암호화로 전환하시겠습니까? 지혁이는 얘를 눌렀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평소엔 열람 권한이 없고 진짜 필요할 때만 열 수 있는 암호화 파일이 된 것이다. 몇 년 후 지혁이는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 그리고 어느 날 포옹한 채로 속삭였다. 예전엔 사랑이 무서웠어. 근데 이제 알겠어. 진짜 용기는 좋았던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언젠가 다시 볼 용기를 갖는 거라는 걸. 그 순간 지혁의 뇌 속에 조용한 알림이 떴다. 암호화된 기억 파일이 안정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삭제 버튼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랑의 가치는 결과보다 과정에 있습니다. 헤어졌다고 해서 그 시간이 쓸모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때의 배움이 지금의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힘든 기억도 결국 나를 만든 재료이기 때문에 나를 좀 더 사랑하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징어의 기억. 1950년 6월 전쟁터 한복판. 젊은 병사 손지혁은 고작 25살이었다. 그는 가족을 뒤로하고 총을 들었다. 하지만 전쟁은 잔인했다. 총성이 빗발치던 전선.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75여 년 뒤 6.25 유해 발굴 현장에서 한 구의 유해가 발견됐다. 두개골 왼쪽엔 총상이 뚜렷했고 인식표는 없었다. 남은 건 치아와 세월을 견딘 뼈였다. 발굴단은 조심스레 DNA를 대조했다. 그리고 드디어 유가족이 확인되었다. 그는 바로 손지혁. 전쟁터로 향할 당시 3살과 5살 두 딸을 두고 떠났던 아버지였다. 80세가 된 큰딸은 아버지의 이름을 듣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오징어를 사오던 다정한 모습뿐이었다. 그녀는 우수에 가득 찬 눈으로 말했다. 내게 남은 아버지의 마지막 기억은 아버지가 사주시던 씹을수록 달콤했던 그 오징어 맛이었어요. 70년 만에 이어진 만남. 그날 전쟁이 빼앗아간 건 청춘이었지만 세월도 끊지 못한 건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쓰러진 청춘. 그들의 피와 눈물이 이 땅의 자유를 지켰습니다. 75년의 세월도 지우지 못한 이름. 그들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영웅입니다. 오징어의 기억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